당신만 모르는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세 영원의 비밀. 지금부터 에어컨 업계가 숨기고 싶어하는 전기세 절약의 비밀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을 하루 종일 키자니 전기세는 오르고 짜증만 나죠. 저는 에어컨을 쓴 사람이 아니라 만든 사람입니다. 땡땡전자 에어컨 개발을 30년 넘게 해왔고 지금도 신제품 설계와 테스트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얼마나 전기를 먹는지, 어떻게 돌려야 가장 효율적인지 설계 도면만 봐도 감이 오는 사람입니다. 괜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개발자니까 실제로 그 내부 구조와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이니까요. 정리하자면 전기세는 단순히 온도 몇 도로 설정했냐보다 어떻게, 언제, 어떤 환경에서 썼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인들한테 매년 여름마다 전화 옵니다. 형님, 이번 달 전기세 미쳤어요. 18만 원 나왔어요. 이거 좀 줄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다음 달에 전화 와서 이럽니다. 와, 진짜 절반 나왔어요. 도대체 그동안 뭐 하고 산 거죠? 제가 알려준 건 사실 별거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바꿨더니 한 달 전기세가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이 영상에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전기세 줄이는 게 아니라 전기세로 소갈이 안 해도 되는 여름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주변에 전기세 아까워서 에어컨 껐다 켜며 고민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을 테니까요. 왜 우리 집은 똑같은 제품인데 전기세가 2배일까?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습니다.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실외기 앞에 뭘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실외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외기 앞에 빨래 건조대 하나만 놔도 열이 순환되지 않아서 냉방 효율이 30%까지 떨어집니다. 저희가 실험실에서 테스트했을 때 실외기 앞 공간을 막는 것만으로 전기 사용량이 1.3배까지 증가했습니다. 거기다 햇빛까지 직사로 들어오면 실외기 온도는 50도를 넘습니다. 그럼 냉매 온도가 올라가고 에어컨을 더 많이 돌려야 하니까 전기세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에어컨은 실외기가 숨을 쉬듯 열을 내뱉고 식히는 과정이 반복되는데 여기 통풍이 안 되면 기계 내부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서 전력 소모도 증가하고 심하면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여름 옥상에 실외기를 놓은 한 가정에서 덮개로 덮어놓은 채 장시간 가동하다가 모터가 과열되어 연기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방 이슈를 넘어서 전력 낭비의 극단적인 예이기도 하죠. 반드시 실외기는 사면이 뚫린 공간에 두고 덮개나 장애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름철엔 한 달에 한 번씩 송풍구에 낀 먼지를 털어주는 것만으로도 냉방 효율이 달라집니다. 또 에어컨 실외기 배관의 길이도 영향이 크다는 사실 아시나요? 배관이 5m 넘으면 냉매 압력 손실이 발생해서 냉방 능력이 10% 이상 줄어듭니다. 배관 길이를 줄이기 위해 실내기와 실외기를 나란히 붙이는 게 이상적이지만 그게 안 된다면 중간에 배관 단열을 한 번 더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냉기 손실을 확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람 방향 그냥 내 몸에 시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죠?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찬바람을 몸으로 바로 맞게 설정해 두는데 이러면 실내 온도 자체는 안 내려가는데 몸만 시원하니까 에어컨이 계속 풀로 돌아갑니다. 바람 방향을 천장 쪽 또는 방 안 전체를 퍼지도록 설정해 주세요. 이게 에너지 소비량을 20% 줄이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천장형 에어컨과 벽걸이형 에어컨의 냉방 방식 차이입니다. 천장형은 아래로, 벽걸이는 옆으로 퍼지는 구조인데요. 이걸 거실 구조에 맞게 배치하지 않으면 반 이상이 냉기를 허공에 날려버리는 셈입니다. 특히 벽걸이형 에어컨이 창 쪽을 향하고 있다면
냉기가 유리창에 흡수돼서 바로 손실됩니다. 이제 리모컨에 있는 버튼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즘 리모컨에는 절전 모드, 에코, AI 모드라고 쓰인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 누르면 냉방 강도는 80에서 90% 수준으로 줄이면서 소비 전력은 최대 40%까지 감소하는 설정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절전 모드, 이거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동으로 작동하는 구간이 있고 수동으로 온도 범위를 조절해줘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예를 들어 절약 모드에서 기본은 25도로 작동하지만 여기에 습도 센서 연동 설정을 추가하면 체감 온도가 2도나 더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에어컨의 숨은 설정 값입니다.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스마트 플러그, 이거 그냥 전력 측정만 하는 기기 아니에요. 에어컨을 특정 시간에 자동으로 꺼주거나 지정 전력 이상 사용 시 알람이 울리게 설정할 수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낭비되는 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에어컨에도 요즘은 CO2 센서, VOC 센서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해서 자동 환기나 제습을 조정하는 센서입니다. 그런데 이 센서가 오염되거나 작동 오류를 일으키면 기계는 계속 나쁜 공기로 인식해서 과도하게 작동합니다. 센서 오류 하나로 전기세가 더 나간다는 뜻이죠. 또한 요즘 나오는 AI 에어컨은 사용 패턴을 학습해서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리모컨에 AI, 자동운전, 절전 같은 기능이 붙어 있는데 바로 소비자분들이 직접 제어하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엔 온도 센서가 에어컨 바로 앞에만 있었는데 요즘은 실내 전체 공기 흐름을 계산해서 풍향과 풍속까지 자동 조절하도록 알고리즘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팀은 사람의 위치를 감지해서 그 방향으로만 바람을 보내는 기능도 테스트 중입니다. 이런 기능은 한여름 전력 피크타임에 일부 공간만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서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AI 모드는 실내외 온도차, 습도,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냉방 스케줄을 알아서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평소 퇴근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냉방을 시작하고 자정쯤 되면 온도를 서서히 올려서 냉방 효율을 높여주는 식이죠. 이게 개발자인 제가 봐도 꽤 똑똑하게 작동합니다. 이러한 기능만 잘 써도 진짜 전기세는 반의 반까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에서 스마트 학습 또는 AI 패턴으로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서 또 하나. 타이머 기능. 다들 그냥 취침 시간 맞춰놓는 용도로만 쓰시죠? 근데 타이머를 껐다 켜는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2시간 냉방 후 30분 송풍, 그 다음 1시간 제습 같은 식으로 조합이 가능한 거 아세요? 이건 요즘 나오는 스마트 리모컨이나 전용 앱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사람이 자고 있을 때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전력 소모는 줄일 수 있어요. 진짜 개발자 팁 하나 드릴게요. 에어컨 내부에는 실내 온도 센서 외에도 흡입 온도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실내 공기를 빨아들일 때 몇 도인지 체크하는 건데 이 센서 근처에 가구나 커튼이 있으면 실제보다 온도가 낮게 측정돼서 냉방이 제대로 안 됩니다. 센서는 기계가 참고하는 눈이에요. 눈앞을 가리면 뇌가 아무리 똑똑해도 못 보는 거죠. 이거 하나로 평균 5에서 8%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센서 위치는 보통 흡입구 근처, 필터 옆에 있으니 그 주변은 항상 비워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는 기능 하나, 바로 필터 알림 리셋입니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필터 청소 주기가 되면 리모컨이나 본체에 불이 들어오는데요. 청소하고 나서 리셋 안 하면 기계가 계속 필터 막혔음 상태로 작동해서 냉방 모드가 자동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하나 리셋 안 했다고 한 달 전기세가 10,000원 넘게 더 나온 분도 봤습니다. 특히 냉방 전용이 아닌 복합형 냉방 플러스 공기청정 모델은
필터를 자주 교체해줘야 정확한 풍량 제어가 됩니다. 이건 실내 쾌적도와도 직결되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실내기 필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연료 환기 상태입니다. 이건 일반 사용자분들이 직접 보기 어려워서 잘 모르시는데요. 연료 환기 세척이 안 돼 있으면 실내에서 나오는 냉기가 흐르지 못해서 바람세기 자체가 약해집니다. 이럴 땐 전문가 점검을 받으셔야 하고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연료 환기 점검까지 포함된 정기 클리닝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아끼다가 전기세로 더 나가요. 또 정말 중요한 건 여름이 끝난 뒤에도 에어컨 내부 청소를 꼭 한번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필터만 빼서 물 청소하는 게 아니라 에어컨 내부 팬 날개, 드레인 배수관까지 점검해야 곰팡이와 악취 없이 다음 해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청소 서비스를 받을 땐 반드시 내부 분해 세척이 포함된 업체를 선택하세요. 겉만 닦고 가는 업체는 냄새를 해결 못합니다. 혹시 에어컨 본체 주변 벽지색이 에너지 효율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건 일반적인 상식은 아니지만 실험실에서는 실제로 벽면 반사율이 실내 온도 유지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밝은색 벽지는 빛과 냉기를 반사해서 냉방 효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어두운 색은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냉기를 금방 잃어버리는 환경이 됩니다. 물론 이건 소수점 단위의 차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에어컨이 더 오래 돌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쯤 되면 이런 질문도 나오실 수 있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왜 우리 집만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 바로 집 구조와 단열 상태의 차이 때문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천장과 외벽을 통해 외부 열이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냉방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아파트는 위아래 좌우가 다른 집과 붙어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창문이 남향인지 이중창인지 커튼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체감 온도는 3도 이상 차이 납니다. 특히 오래된 창틀에서 새는 틈바람은 생각보다 강력한 전기세 도둑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창문 단열 필름이나 뽁뽁이, 단열 스펀지 같은 걸 붙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차단막 하나로 에어컨 가동 시간이 20%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하나만 잘 돌려도 집 전체가 시원해지려면 중문이나 방문을 닫아서 냉기가 몰리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아이 키우는 집이나 반려동물 있는 집은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기 어렵죠. 이럴 땐 실내 공기 흐름을 만들어주는 순환팬이나 천장형 선풍기를 활용하세요. 공기순환만 잘해줘도 에어컨은 1도 낮은 온도에서도 더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제습 모드와 냉방 모드 문제. 제습이 전기세 덜 먹는다더라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냉방과 제습 모두 실외기가 작동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력 사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제습은 설정 온도에 도달한 뒤에도 습도를 기준으로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는 낮아졌는데도 전기는 계속 먹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엔 냉방 모드로 빠르게 실내를 식히고 그 다음 제습 모드로 바꾸는 겁니다. 이러면 에너지 소모도 줄이고 쾌적함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송풍 기능 알고 계신가요? 에어컨 끄기 10분 전에 송풍을 눌러서 내부 습기를 제거해 주는 것. 이건 전기세랑 상관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냉방 후 바로 끄면 실내기 안쪽에 물방울과 습기가 남아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거든요. 결국 곰팡이 쌓이면 풍량 줄고 다시 시원하지 않아서 더 세게 돌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기세 증가의 숨은 이유입니다. 그럼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 해볼까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아끼느라 더울 때도 꾹 참고 있다가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갑자기 불로 트는데요. 이게
제일 안 좋은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누적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단가가 바뀌는 구조라서 짧은 시간이라도 정점을 찍으면 높은 요금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차라리 하루 종일 약하게 틀어놓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인버터형 에어컨은 켜졌다 꺼지는 게 아니라 세게 돌다가 약하게 유지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1시간만 쓸 땐 정속형보다 더 나가지만 3시간 이상이면 인버터가 전기세가 훨씬 덜 나옵니다. 실제로 저희 개발팀 사무실은 하루 종일 에어컨을 트는데요. 절대 강풍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항상 자동풍 혹은 약풍에 놓고 사람이 많아질 때만 풍량을 잠깐 높입니다. 그게 전기 절약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어요. 같은 방에 2대의 에어컨을 동시에 트는 경우와 한 대만 효율적으로 트는 경우를 비교했더니 2대를 약하게 트는 게 한 대를 세게 트는 것보다 전기세가 더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기수가 많아질수록 기본 소비 전력이 누적되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전력 사용량 조회 서비스 아시나요? 여기 들어가면 지난달, 작년 동월 우리 집과 유사 가구 비교 같은 데이터가 나옵니다. 우리 집이 원래 이렇게 많이 쓰는 구조인지 확인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혹시 전기요금 계산기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한전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 집 가전제품별 예상 전기요금을 계산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어컨 사용시간, 소비 전력, 인버터 여부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월 요금이 나옵니다. 이걸 활용하면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숫자로 소비 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 6시간, 인버터형, 900와트 소비 전력, 30일 돌린다면 월 약 16,200원 정도 나옵니다. 에어컨 하루 6시간이면 5만 원은 나올 줄 알았는데 하는 분들,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두려움보다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에어컨은 성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에너지 등급이 낮아서 같은 온도를 유지해도 전기세는 훨씬 더 나갑니다. 저희가 실험한 바로는 15년 이상 된 구형 정속형 에어컨과 최근 3년 내 출시된 인버터형을 비교했을 때 월 전기료가 2.5배 차이 났습니다. 자동으로 에어컨 꺼지는 건 좋지만 너무 더운 건 싫어요. 이런 분들은 온도 플러스 습도 복합 센서가 있는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온도만 보는 게 아니라 습도까지 고려하니까 같은 26도여도 덜 덥게 느껴지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요즘은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정부에서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조건은 있지만 고효율 에어컨을 살 때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실제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효과가 있는지 간단한 시나리오별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30평대 아파트에 사는 4인 가족. 낮에는 아이들만 있고 저녁에 부모가 귀가하는 구조라면 에어컨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27도 자동풍, 이후엔 26도 약풍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아이방은 창문 커튼과 도어 하단 틈막이만 해줘도 에어컨 온도를 1도 올려도 똑같이 시원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다음은 혼자 사는 1인 가구. 낮에 외출이 잦고 밤에만 집에 있는 분이라면 귀가 30분 전쯤 타이머로 켜지게 설정하고 처음엔 24도 강풍으로 15분 돌리고 이후엔 27도로 자동 전환되게 설정하세요. 이걸 스마트 콘센트와 연동하면 원격으로도 조절 가능하니 효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럼 실제 실험 사례도 하나 소개할게요. 저희 개발실에서 동일한 방 조건으로 2대의 에어컨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설정했습니다. 하나는 하루 5번 껐다 켜는 방식, 하나는 하루 종일 약풍으로 유지한 방식. 전력 측정 결과 껐다 켰다 반복한 쪽이 무려 22%더 전력을 소비했습니다. 이건 에어컨이 처음 켤 때 스타트업 전력이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동차도 시동 걸 때 연료가 더 드는 것과 같은 이치죠. 또 하나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에어컨 앞에 향균 커튼을 달아놓은 경우와 그냥 커튼을 단 경우의 차이입니다. 향균 커튼은 통기성이 높아서 바람이 더 잘 흐르고 공기 중 세균 번식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건 일반 암막 커튼보다는 통기성 커튼입니다. 또 한 가지, 전기차 충전기와 에어컨을 동시에 쓰는 가정도 요즘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시간대별 요금제를 잘 설정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은 심야 시간 오후 11시에서 오전 7시로 예약하고 에어컨은 오후 1시에서 오후 5시 같은 피크타임을 피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설치 가정의 경우 주간 냉방은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초기 설치 비용이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선 냉방비 면제권을 받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실제 실패 사례 몇 가지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기세 아끼겠다고 에어컨을 28도로 맞춰놓고 선풍기 세대를 동시에 켜놓은 집입니다. 겉보기에 전기를 아끼는 것 같지만 선풍기 자체 소비 전력은 크지 않더라도 에어컨이 낮은 출력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오히려 설정 온도에 도달하지 못해 전력 소모가 늘어났습니다. 차라리 에어컨만 26도로 단시간 돌리는 편이 전기 절약이 됐을 겁니다. 두 번째는 제습이 싸다는 말만 듣고 제습만 계속 돌리던 사례입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쾌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온도 자체가 안 떨어지니 체감은 덥고 결국 사용 시간이 길어져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30년 넘게 에어컨을 개발하며 느낀 절대 하면 안 되는 절약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외출할 때마다 전원을 껐다 켰다 반복하는 것. 에어컨은 처음 켤 때 전류가 확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 소모가 큽니다. 90분 미만 외출이면 그냥 켜두는 게 낫습니다. 둘째, 에어컨 앞에 물걸레를 걸어두거나 얼음물을 놓는 것. 공기순환을 방해하고 습도를 증가시켜 냉방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물방울이 실내기에 튀면 기기 수명에도 좋지 않습니다. 셋째, 실외기에 덮개를 씌우는 것. 겉보기엔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통풍을 방해해서 더 큰 전력 소모와 고장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이건 진짜 쓸모있다 싶은 건 이런 것들입니다. 에어컨 근처에 온습도계를 설치해서 현재 상황을 수치로 확인하는 것. 에어컨 앞에 흐르는 커튼이 아니라 바람을 유도하는 투명 플랩을 다는 것. 그리고 천장에 반사판이나 흰색 시트를 붙여 열 반사를 유도하는 것. 이건 개발 단계에서도 고려했던 설계 원리를 가정에서 응용한 방식입니다. 끝으로 에어컨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퀴즈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에어컨은 온도를 낮게 설정할수록 더 빨리 시원해진다. 맞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온도 설정은 목표치 1분, 냉방 속도는 바람 세기와 풍량이 결정합니다. 23도로 하든 26도로 하든 바람 세기가 같으면 냉방 속도는 거의 차이 없습니다. 괜히 18도로 설정해 놓고 이불 덮는 일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제습 모드는 전기세를 줄인다. 이건 반만 맞습니다. 제습 모드는 공기 중 수분을 제거하면서 냉방도 같이 하는 건데 실제로는 냉방기와 동일하게 실외기가 돌아가고 전기 소모도 비슷합니다. 단지 습도만 낮춰서 덜 덥게 느껴질 뿐입니다. 세 번째, 실외기에서 물이 새면 고장이다? 아닙니다. 오히려 실외기에서 물이 안 나오는 게 문제일 수 있어요. 물이 나오는 건 내부에서 발생한 응축수가 잘 배출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실외기 주변이 축축한 건 정상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에어컨 오래 틀면 고장나지 않나요? 정답은 관리를 잘하면 오래 틀수록 좋은 기계입니다.
컴프레서는 자주 켜고 끄는 것보다 지속 운전에 더 강하게 설계되어 있고, 인버터는 특히 전원을 계속 유지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즉, 한번 틀면 계속 약하게 돌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주 껐다 켜는 것보다 적정 설정으로 오래 유지하는 게 오히려 기계엔 좋습니다. 특히 인버터 모델은 정속 운전보다 계속 약하게 돌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매년 여름마다 지키는 개발자 루틴 알려드릴게요. 첫째, 여름철 시작 전 실외기 청소와 필터 리셋. 둘째, 벽지, 커튼, 바닥재 반사율 확인. 너무 어두우면 열 흡수 커요. 셋째, 에어컨 바람 방향을 항상 천장 쪽으로 유지. 넷째, 풍량 자동, 온도 26도, 타이머 1시간 설정. 다섯째, 외출 30분 전 리모컨으로 원격 제어. 이 모든 팁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고요? 에어컨은 시원한데 전기세 때문에 더운 여름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들 하나라도 실천하시면 전기세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 에어컨으로 전기세 아끼는 방법은 거의 마스터하셨다고 볼 수 있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여름 전기요금 고지서에 미소를 안겨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전기세 아끼는 정보는 나눌수록 더 시원해지니까요. 여러분의 여름, 시원해지는 건 당연하고, 이왕이면 똑똑하게 절약하는 여름 되시길 바라며,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전기요금 걱정하는 지인에게도 꼭 공유 부탁드립니다.